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민영삼TV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망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졌던 그 한 해를 정말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2021년부터는 그런 대한민국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코시국 이 상황 속에서 개인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경자년 12월 마지막 날에 민영삼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의 인사가 망사다. 그 망사 중에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 인사다. 결국 끝까지 법무부 장관을 또 잘못 뽑아서 범계로 망하게 될 문재인 정권, 박범계도 싹수가 노랗고 2022년 문재인 정권의 말기도 싹수가 노랗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는데 개구일성, 입을 딱 열어가지고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검찰개혁이었습니다. 5일 전에는요, 페이스북에 오 대통령님 하면서 문재인한테 아부하는 그 짤막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때 아마 통보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오 문재인 대통령님, 짤막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발표가 되니까 개구일성이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장 우선 해야 될 과제가 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황당한 발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동부구치소 사건이요. 동부구치소에 이제 확진자가 792명, 이제 800명이 다 돼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사망자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제1야당에서 하는 얘기가 비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 예산을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집 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동이다. 라고 제1야당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동부구치소 이 관리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구치소장이겠죠. 구치소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몰아내기 이 구테타 음모에 빠져가지고 정시 없는 통에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마스크를 안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집단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라도 지급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정자로 됐으면은 전임 장관께서 잠시 놓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무사히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한다면은 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그리고 이송된 지역의 경상북도 지역의 교도소 이쪽 지역부터 해서 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주무 일인 이 문제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 위급한 코로나 대책에서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도 부족할진데 박범계 입에서 나온 얘기가 검찰개혁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검찰개혁이 도대체 뭡니까? 이 정부가요, 정말 뭔가 이 악귀신에 씌인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하면은요, 악귀신에 씌어가지고 검찰개혁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이 그 뭐 600만 불인가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이런 오남 매친,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느냐? 나는 사실상의 야권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이걸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딱 장악해가지고 그 정치 보복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친문 세력들의 그런 어떤 비위, 부정,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건들지도 말아라 라고 검찰을 길들이려고 검찰개혁 하면서 억지로 통과시킨 것이 바로 공수처고, 또 윤석열 쫓아내기 아닙니까? 야권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의 60% 가까운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보십시오.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쫓아내지 안 쫓아내는 게 낫다. 그게 50% 60% 다 넘어가잖아요. 예? 추미애 책임이 크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우리 국민 생활하고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검찰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 징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무정지가 2번이나 됐어요. 2번이나. 2번이나 됐으면은 진짜로 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이야 참모들이나 또 여당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우고 민생의 눈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 지금 이 전염병 코로나 사태, 백신, 치료제, 그리고 방역, 그리고 정말 민생 생활 경제,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 대책, 이런 민생과 방역에 신경을 써야지. 또 검찰개혁, 또 검찰개혁.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징계가 안 되니까 윤석열 탄핵하자고 그래요. 윤석열 탄핵하자는데 국민 여론이 그럴 필요 없다라가 절반이 넘잖아요. 그 윤석열 탄핵하자, 한쪽에서는. 그래가지고 최강욱이랑 무슨 영민이 남국 이런 그 똘마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절개도 조국의 저는 망령이라고 생각해요. 예? 거기다가 NL 운동권 그 민주당 의원들까지 아주 반드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고 그러고, 이제는 중진들이 탄핵은 역풍부니까 하지 말아가니까 한쪽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검찰개혁 2.0 말도 잘 지어요. 좌파들은 그 용어 선동으로 해가지고 뭔 새로운 것인 것처럼 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지상 보도를 통해서 검찰한테 수사권 뺏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청을 이런 것 같아요. 일환을 그대로 두면은 수사검사하고 기소검사하고 분리해서 하자는 거예요. 추미애가 이거 하려다가 완전히 법조계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해서 여론에 문매를 맞고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80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요, 수사권을 아예 없애자 버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권을 없애자는 겁니다. 수사권을 없애고 폐지해가지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무슨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경찰 이런 쪽에다가 다 수사권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경찰청을 갖다가 국가수사청으로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사청법이란 걸 뭐 지그들이 발의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검사들은 기소만 하고 그 재판에 붙여서 공소 유지를 해라.
그래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만들자는 거예요. 공소청법 그 법을 또 발의했어요. 조국 그 졸개들이. 이런 말도 안 된 상황을 제가 따따붙다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헌법에 지금 맞지 않는 이런 법률 개정들 작업들이 지금 그 중구난방으로 완전히 오합지졸돼가지고 재고 있다는 겁니다. 일테면은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만들 수가 없는데 아무 법 대잔치예요. 아주 기나 고동이나 강 건너 새우까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수사권 없애자, 뭐 검사직을 아예 없애자, 그러면서 다 공수처로 만들자 그러고 또 한 가지 검찰은 그러면은 수사권 뺏은다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도 주고 기소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검찰이 수사하는 거 가서 뺏어올 권리도 주고 그런 그 괴물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그 권한을 줍니까? 이런 말도 안 된 이런 검찰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 추미애 시즌2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런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박범계요?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예? 그때 박범계가 진짜 혈혈단신으로 노무현 캠프에 찾아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박범계는 정말 그 판사 잠깐 하고 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하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연세대학교 어디가 사법고시 된 친구예요. 판사 좀 하다가 노무현을 돕겠다고 와서 우리가 좋은 인재다라고 해서 했어요. 좀 일하다 보니까는요. 박범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 실제 안희정이나 이광재 그쪽에 아주 노무현 그 캠프에 아주 측근들, 그때 저는 당뇨였으니까 측근들한테 찾아와서 박범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좀 노무현 후보님하고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자리로 좀 이동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노무현 최측근들한테 좀 더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보직을 주라고 부탁한 그런 친구요. 얼마나 권력지향적입니까?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니까 싹수가 놀아다는 게요. 추미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아주 교활하게 할 겁니다. 추미애는 무대뽀로 했는데 이 번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그 검찰을 죽이는 이런 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박범계가 저는 못 이긴다고 봐요. 왜냐면은요, 우리 옛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뺑아리 때 쫓긴 놈은 장탁 때도 쫓긴다고. 어렸을 때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박범계하고 윤 총장하고. 그 나이가 훨씬 많아요. 윤 총장이 늦게 돼가지고 고시가. 그 형형하고 짤쫄 따라다니고 존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어렸을 때 한판 죽은 거요. 예? 그 삥아리 때 한번 죽은 겁니다. 윤 총장한테, 윤석열 검사한테. 그래서 쉽게 이기기가 쉽진 않고 또 윤 총장 내공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 문재인의 그 권력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뒷배로 계속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장악, 아예 검찰 없애기, 이제 윤 총장 개인 죽이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그리고 윤 총장 더 강교하고 교활한 게 뭐냐면요, 윤 총장 개인은 아마 안 건들 겁니다. 절대 안 건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윤 총장 건들면 건들수록 윤 총장은 차기 그 주자로서 더 확실하게 지그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걸 저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가지고는 윤 총장 개인을 건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 이 검찰에 아주 완전히 검찰청을 해체하는 수준의 그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박범계가 저는 앞장서리라고 봅니다. 근데 너희들 뜻대로 안 돼.
저들의 뜻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104명의 야당 의원들이요, 딱 버티고 있는 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4명의 야당 의원들의 뒤에는요, 60%의 국민들이 또 있습니다. 40% 겨우 넘는 그런 수치로 당선돼가지고 100%, 120% 권력을 지그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그들 마음대로 멋대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낸 법만 보십시오. 뭐 윤석열 출마 금지법, 무슨 윤석열 방지법, 국가수사청, 무슨 공소청, 이게 말이나 되는 법들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박범계 싹수 놀았고요. 2021년 문재인 정부 싹수 놀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정말 진정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요. 문재인 대통령 제발 정신 차려서 국민들한테 더 이상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국민 생활, 국민 목숨 안전에 신경 쓰십시오. 백신 빨리 구해오십시오. 모더나하고 한 것도 또 거짓말이었더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따부터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더나하고 전화한 것도 거짓말이었더만요. 제발 그러지 말고 백신, 치료제, 방역 이 코시국에서 철저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다 무너진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서민 경제생활에 신경 쓰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말년을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요, 너무 빨리 의외로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경고합니다. 자, 12월 31일 마지막 날 보내드린 민영상 칼럼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여러분 정말 애 많이 쓰시고 힘드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새해에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개인 건강 각별히 살피시고 또 새해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12월 31일 민영상 칼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또 찾아뵙겠습니다.